합천의 한 국도에서 40여 대 차량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블랙 아이스 때문인 걸로 추정되면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김해 동상시장의 청년물 동춘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기대도 높지만 다른 지역 청년물들의 실패 사례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창원 재료연구소의 원승격 무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은 20대 국회에 상정됐지만 심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무산되면 자동 폐기됩니다. 문화재청이 함안 고분에서 나온 말가봇과 고리자루 큰 칼 등 가야 문화권 출토 유물 5건을 보물로 지정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6일 이른 아침에 일어난 교통사고 영상을 하나 보실 텐데요. 영상을 보는 내내 아찔하실 겁니다. 합천의 한 국도에서 40여 대 차량 추돌 사고가 발생해 도로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도로에 얇게 언 블랙 아이스 때문인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구지은 기자입니다. 연신에 비상 깜빡이 이게 뭐 얼었나? 내리자 이 안 되겠다. 이거 또 온다. 별로 내리가 대도 안 하겠는데. 차량 여러 대가 부딪혀 도로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속도를 줄이라는 신호를 받지만 때는 이미 늦은 상황.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6일 오전 6시 45분쯤 합천군 대양면 33번 국도 내리막길에서 승용차와 트럭 등 40여 대가 추돌했습니다. 차량 한 대가 미끄러져 사고가 나면서 뒤따르던 승용차 등 34대가 연쇄 추돌했고 이후 2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승용차 7대가 잇따라 추돌한 겁니다. 안 보이죠? 전혀 안 보이고 그냥 비가 오니까 비가 오니까 빗물이 있겠다 이렇게 예측은 다 하고 오는데 그래도 이미 사고가 몇 건데 나 있는 걸 갖다 보고 왔으니까 저속으로 다 오는데도 불구하고 내리막이 되놓으니까 그냥 계속 미끄러져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내려서 보니까는 완전히 빙판이었어요. 일부 차량은 다른 차량과 부딪히진 않았지만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등 단독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37살 A씨 등 10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다행히 부상자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추정되는 사고 원인은 도로 위가 얇게 얼어붙는 블랙 아이스. 이날 합천에는 오전 6시 25분부터 사고 시간까지 20분간 1.5mm의 비가 내렸고 아침 기온은 영하 1도를 보였습니다. 네, 저 차에서 내려가 보니까 바닥이 조금 미끄럽고 일부 구간이 그 차량 운전 시에 결빙되어 있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부 다 차량에서 내려가지고 도로 밖으로 대피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블랙박스 영상 분석은 물론 차량 운행 기록계와 브레이크 작동 여부 등을 정밀 조사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지은입니다. 김해 동상시장에 청년 상인들이 터를 잡았습니다. 청년몰 동춘씨가 문을 열었는데요. 새로운 시작인 만큼 기대도 높지만 마산 청춘 바보몰 등 앞선 청년몰들의 실패 사례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동춘씨의 성공 가능성 어느 정도일까요? 장보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예쁜 빛깔로 손톱에 생기를 불어넣고 있는 김지선 씨는 김해 동상시장의 네일 가게 사장입니다. 올해 28살인 김 씨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다 소자본 창업이 가능한 청년몰에 관심을 갖고 뛰어들었습니다. 창업한 지 어느덧 일주일째, 김 씨는 청년몰을 재미난 공간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다른 분들이랑 같이 만나고
이제 창업을 같이 하면서 연계해서 같이 준비를 하는 것도 재밌고 뭐 복합 서비스도 만드는 게 좋더라고요. 다른 분들 뭐 여러 명이서 클래스도 하고 연계해서 같이 다른 클래스도 들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일주일 전 동상시장 청년몰 동춘시에서 총 16곳의 가게가 문을 열었습니다. 2층은 중식과 파스타, 타코 등 다양한 음식점이, 3층에는 카페와 공방 등이 들어섰습니다. 그동안 없었던 가게들이 대거 들어온 덕에 기존 상인들은 시장의 활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좋은 아이템을 발휘해가지고 30대, 40대가 우리 시장에 많이 유입이 돼서 우리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됐으면 아주 좋겠다 하는 게 우리 상인들의 기대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청년몰이 건물 2층에서 시작해 접근성이 떨어지는 데다 최근 전국적으로 청년몰 실패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산 3억여 원을 들여 마산 부림시장 지하에 조성됐던 청춘 바보몰은 현재 폐점된 상태입니다. 정부 지원이 끊기자 높은 임대료를 견디지 못한 상인들이 사업을 포기한 겁니다. 김해 시는 청년몰이 입주한 건물 2, 3층을 시에서 매입했다며 청년들이 내몰리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청년몰 바로 앞에 2,300제곱미터 규모의 대규모 광장을 만드는 등 도시 재생 사업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시 재생 사업에 분성 광장 조성, 그다음에 동상시장 주차장 개선 사업으로 2021년 완료할 예정입니다. 동호인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생활문화센터도 1월 달에 개장을 하여 같이 연계해서 더욱더 청년몰 사업을 활성화시킬 예정입니다. 평균 연령 28세, 청년 상인들이 꾸려갈 동춘시. 걱정거리가 아닌 성공 사례 중 하나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일반적으로 교차로에서 신호등이 빨간불일 땐 일단 정지한 뒤 차량이 오는지 살피고 우회전을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우회전이 불가한 사거리도 있습니다. 사천의 한 교차로가 그런데요. 우회전하는 차량이 많아 사고 위험이 큽니다. 어찌 된 일인지 남경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천시 산안면의 한 교차로입니다. 교차로에서 도로를 달리는 차량이 없고 빨간불 신호등이 켜진 상황에서 검은색 차량이 우회전합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과 신호를 받고 교차로를 지나는 택시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지나쳐갑니다. 파란색 트럭도 우회전하려다 행인과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을 보고 정지선을 한참이나 지나 차를 세웁니다. 빨간불 신호등일 때 우회전하는 차량과 교차로를 지나는 차량끼리 사고가 날 뻔한 순간들이 여러 차례 목격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건너다 보면은 차 지나다니고 하면은 건너기 좀 무서울 때도 있고 가끔 이렇게 차 빠르게 지나가시는 분들은 못 봐서 좀 위험해 보여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빨간색 원형 신호등이 켜져 있을 때 일단 멈춰선 뒤 지나는 차량을 확인하고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예외인 경우도 있는데 앞서 본 산안면 교차로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교차로에서 빨간불일 때 우회전하면 신호 위반이 됩니다. 도로구조상 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인데 파란불에서만 우회전할 수 있도록 안내판이 설치돼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상당수 차량이 빨간불에 우회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차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과 인근 주민들도 사고 위험성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처음 오시는 분들은 약간 여기 좀 복잡해가지고 사고 위험도 있고 보행자의 입장으로서도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우회전할 때는 우회전 표시를 넣던가 이런 식으로 바뀌면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찰은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우측에 도로가 있으면 직선 도로로 보기 때문에 신호등의 우회전 표시 등은 할 수 없고 우회전을 금지하는 표시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신호에 따라 세우가 저거 정확한 프레임이고 거기에 신호 정확하게 서술식으로 쓰면은 신호등이 견디지 못하거든요. 이게 신호등에 너무 많이 다른 것도 사실 좋지가 않아요. 이 앞에 우리 작년에 태풍 왔다니까 가래 그거 주릉주릉 많이 다른 데는 다 부러졌습니다. 교통사고 위험성 지적이 끊이지 않는 교차로. 운전자와 행인의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창원재료연구소의 원승격 내용을 담은 법안이 20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에 해당 법안이 상정됐지만 심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20대 국회가 끝나면 관련 법안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됩니다. 재료연구소 관계자는 올해 2월 중 심사가 열릴 가능성에 희망을 걸고 있다며 결국 무산된다면 21대 국회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함안 고분에서 나온 말가봇과 고리자루 큰 칼이 보물로 지정됐습니다. 문화재청은 함안 마갑총 출토 말가봇 및 고리자루 큰 칼과 합천 옥전 고분에서 출토된 금귀걸이와 고리자루 큰 칼 등 가야 문화권 출토 유물 5건을 보물로 지정했습니다. 이번에 지정된 가야시대 유물은 1980년대에서 90년대 발굴된 함안 마갑총과 합천 옥전 고분 등에서 출토된 것으로 가야의 생활상과 실체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유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이 교육혁신추진단을 신설하고 경남형 공간혁신 모델과 혁신 기반을 조성합니다. 신설된 교육혁신추진단은 행정과 시설, 장학사 등 10명으로 구성됐으며 부서별로 흩어져 있는 공간혁신 사업을 통합 추진해 현장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합니다. 또 상호 존중 분위기와 갑질 문화 청산, 공무원 적극 행정 문화를 조성합니다. 학교 공간 혁신 사업은 미래를 위한 학교 공간을 조성하고 교육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으로 올해는 6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6일 아침 6시 15분쯤 창원의 한 주택가에 세워둔 차량 2대가 불에 탔습니다. 이 불로 차량 1대가 전소되고 나머지 1대가 일부 타면서 소방서 추산 350만 원가량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창원소방본부는 승용차끼리 불이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새벽 5시쯤 통영시 동호동 강구안 앞바다에 빠진 73살 A씨가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통영해양경찰서는 생선 건조 작업 중이던 A씨가 발을 헛디뎌 바다로 추락한 것을 인근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구조정을 출동시켜 사고 발생 5분 만에 A씨를 구조해 인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경남 지역 단체장과 각계각층 인사 600여 명이 참석한 신년 인사회가 6일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김경수 지사는 신년사에서 지난해 이룬 성과를 토대로 올해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위해 혁신 성장을 업그레이드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남을 청년특별도, 교육특별도로 만들어 청년들이 돌아오고 찾아오는 경남, 대학과 기업이 함께 지역에서 인재를 키워낼 수 있는 경남을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참석자들은 공연과 축하떡 자르기 등으로 경남의 미래와 도약을 기원했습니다. 창원시가 통합 10주년을 맞이하는 2020년의 역점 시정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허성무 시장은 6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 창원 특례시의 원년 실현과 창원의 미래 비전 제시, 주요 역점 시책 등이 담긴 운영 방향과 함께 2030년 비전을 공개했습니다. 올해 시정 목표에는 지난해 입법화하지 못한 창원 특례시를 실현하고 수소산업 등 신산업 육성, 지역기업 위기 극복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통합 10년이 됐지만 아직 지역 간의 심리적 경계는 허물어지지 않았다며 10년 뒤인 2030년에는 모든 장벽과 경계가 사라진 창원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올해부터 통영시의 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 선정 기준이 대폭 완화됩니다.
통영시는 소득 기준을 4인 기준 138만 4천 원에서 142만 4천 원으로 인상하고 기본 재산액도 3,400만 원에서 4,200만 원으로 늘려 지원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락한 취약계층에게 생계급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올해부터 김해시에서 중학생 교복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1인당 30만 원으로 김해시에 주소를 둔 중학교 신입생과 타 시군에서 김해로 전학 온 1학년 전입생이 대상입니다. 관내 학교와 비인가 대안학교도 김해시에 주소를 둔 학생이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복 구입비 신청은 3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입학한 중학교를 통해 신청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개별 신청 가능합니다. 김해시는 내년부터 고등학생 교복 구입 비용도 확대 지원할 예정입니다. 통영시가 관내 섬 주민을 대상으로 승선 절차 간소화 사업을 본격 시행합니다.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여객선 승선 절차 간소화 사업은 섬 주민이 거주지 소재 읍면 주민센터에 사진을 등록하면 여객선 이용 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승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통영시는 주민들의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섬 지역을 돌며 현장 접수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경남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15일부터 23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이번 단속은 명태와 조기, 문어 등 제수용 수산물과 갈치, 고등어 등 외국산과 가격 차이가 큰 수산물을 집중 단속합니다.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허위로 표시하다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날씨입니다. 추위 대신 겨울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수요일 오전까지 길게 이어지겠는데요. 화요일 창원의 아침 최저기온 7도, 낮 기온 14도로 예년보다 포근하겠지만 겨울비치고 제법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수요일까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최고 80mm, 내륙에는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모든 해상에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도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가 내리는 동안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유튜브 채널 경남방송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